이번 영상은 두 번에 걸쳐서 책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나 없이 마트 가지 마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아질산 나트륨 검출 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약을 가지고 일반 햄이랑 그 다음에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좀 더 건강하다고 하는 그 햄을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제가 예상한 거는 일반 햄에는 아질산 나트륨이 검출이 되고 그 다음에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곳에는 당연히 안 나오는 게 제가 예상했던 건데 둘 다 검출이 되는 것처럼 실험 결과가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간단하게 실험을 했나?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했나?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떤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나 해서 그에 관련해서 이제 책을 찾아보다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그리고 또 제가 느낀 점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마 좋은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작년 10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약 13년 정도 된 의학 담당 기자로 현재 중앙일보 건강 섹션팀에서 글을 쓰고 있고 음식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식품 영양학 석사학위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직접 공부를 하시고 이제 이 책을 쓰신 건데요.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꼭 필요한 정보를 주려고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이 책 서두에 보면 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장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해균이나 화학물질을 거르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에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유익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유익균이, 이 장내에 유익균이 줄게 되면은 이제 외부 바이러스가 바로 몸속으로 침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질병을 일으키고, 아토피나 그 다음 여러 가지 알레르기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아시죠? 그 세로토닌이 뇌에서 10% 정도 만들어지고 나머지 90%는 이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유익균이 줄게 되면은 세로토닌을 잘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주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 다음에 산만하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농약이나 화학 조미료, 그 다음에 뭐 항생제가 들어간 이러한 음식들 때문에 그 음식들이 장에 있는 유익균의 수를 줄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앞쪽의 부분에는 원재료명하고 그 다음에 영양성분 보는 방법, 이 뒤쪽 부분에는 실제 상품을 살 때 뭐 우유나 달걀, 뭐 간장, 두부, 그 다음에 뭐 간식, 뭐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이런 것들을 살 때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되고 가성비 대비 좋은 선택은 무엇인지 이렇게 표를 비교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앞쪽 부분에 있는 원재료명과 그 다음에 영양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좋을 만한 팁들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전 좀 의무적으로라도 이렇게 뒤편을 보거든요. 그래서 원재료명을 읽기는 하는데 근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읽어도 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잘 모르겠어서 보기는 보지만 그거를 이렇게 물건 고를 때 좀 잘 활용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첨가물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책에서는 그 식품 회사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 첨가 물질들을 이렇게 꼭꼭꼭 집어가지고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첨가물이 이러한 목적 때문에 넣은 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책에서는 그런 많은 식품 첨가물들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딱 뒤를 보고 이 재료들이 오늘 마트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잡아서 만약에 오늘 살 수 없다 그러면 첨가물이구나 라고 기준을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원재료명에 모든 성분이 표시되어 있는 게 원칙이고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 알게 된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품을 만드는 재료에 사용된 하위 첨가물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다.
이런 규정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그 편의점에 파는 김밥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럼 김밥 안에 재료로 이제 단무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단무지에는 뭐 사카린, 나트륨, 합성 색소, 화학 보존료 등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김밥에는 그냥 이를 표기하지 않고 단무지 이렇게만 써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써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많은 양의 식품 첨가물들을 섭취하고 있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식품 표기가 큰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잖아요. 왜 작게 막 글씨 포인트 4처럼 막 이렇게 엄청 작게 쓰다가 갑자기 막 글씨 포인트 12 정도 되는 것처럼 크게 나와 있는 것들은 그게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냥 강조하고 싶은, 마치 이게 정말 많이 들어갔나? 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려고 어떤 디자인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즉, 글씨 크기와 함량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낚이지 마세요. 두 번째는 무첨가 표기를 주의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설탕이라고 전면에 광고를 해놓고 막상 뒤에를 보면 설탕보다 더 좋지 않은 액상과당을 과량으로 사용한다던가, 또는 MSG나 그 다음에 아질산 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광고하지만 정작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성분을 확인해 보면은 그것을 대체할 만한 더 많은 첨가물들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면을 살펴보고 첨가물의 총 개수가 기존의 제품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면은 그냥 뭐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살 필요는 또 없다고 하네요. 자, 그럼 영양 성분표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해볼게요. 이 책에서는 총 내용량과 1회 내용량을 확인해서 꼭 칼로리와 영양소 양을 확인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적에 그 초콜릿이 묻어있는 다이제스티브 아시죠? 다이제스티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런 한 통을 통째로 하루에 하나씩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칼로리 아마 계산해보면 엄청 간식으로 많이 섭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이제 성분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다이제가 총 내용량이 200g인데 1회 내용량이 100g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걸 다 먹었다. 그러면 이걸 곱하기 이만큼씩을 이제 섭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 먹었다고 치면 저는 열량은 약 500kcal의 2배인 이제 1000kcal를 섭취를 한 거고, 나트륨은 하루에 필요한 양의 50%나 벌써 다 먹은 거고, 당도 50% 정도 이상, 지방은 하루에 필요한 양의 90%를 다 먹은 거고, 포화지방은 87%의 2배니까 170%. 응? 이래서 제가 이때 좀 살이 쪘나 봐요. 그리고 이 기준은 보통 그 하루 성인의 평균 그 열량인 2000kcal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유아가 먹었을 때에는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퍼센트를 지금 섭취하고 있구나 라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이거 좀 꼼수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왜 영양 성분표에 보면은 콜레스테롤이라던가 지방, 그다음에 포화지방 이런 것들은 사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0%로 표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이제 꼼수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예를 들면 트랜스 지방은 0.2g 미만이면은 0%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봉지 안에는 예를 들어 뭐 0.3g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2회치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은 1회분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의 양은 0.3의 반이니까 0.15g이 되는 거고, 그러면 0.2g을 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표시하지 않고 0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이건 좀 너무 그렇지 않나? 0%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아예 그
표기명 자체를 쓰지 않거나 또는 없음 또는 이렇게 바 이 표시로 써놓는다고 해요. 0%의 꼼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뭐 우유, 뭐 치즈, 두부, 달걀 이런 것들 살 때는 그럼 어떤 제품들을 사는 것이 좋을지 그 자세한 예시들은 2부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